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수요일 아침입니다. 네, 어제가 대통령 선거 쉬는 날이었고 또 이틀 잘 버티시면 3일 동안 연휴가 있으니까요, 힘내시고요. 자,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굉장히 쇼킹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탐 티보도 감독의 전격 경질이었습니다. 저는 뉴욕 닉스가 25년 만에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탐 티보도 감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한 시즌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했는데 곧바로 잘라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뉴욕 닉스는 올해 감독상 2회에 빛나는 탐 티보도 감독을 잘라버렸을까요? 제가 한번 이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티보도 감독은 성과가 분명한 인물입니다. 네, 특히나 아주 암흑속을 걷던 뉴욕 닉스를 1990년대 이후에 첫 2시즌 연속 50플러스 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까지만 2년 연속 50승 이상을 기록을 했고 2000년대, 2010년대, 그리고 2020년대 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이런 위협을 달성을 했죠. 1990년대는 여러분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패트릭 유잉, 찰스 오클리도 있었고 존 스탁스, 그 다음에 또 앤서니 메이슨,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후로 뉴욕 닉스 팬들이 모처럼 정규 시즌 때 2년 연속 50승 이상을 맛봤었고요. 그리고 25년 만에 컨퍼런스 파이널에 견인을 했습니다. 컨퍼런스 결승조차 진출하지 못한 팀들도 많죠. 네, 그런데 무려 25년 만에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시켰고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4번이나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시켰습니다. 이 모든 게 티보도 감독이 뉴욕의 지휘봉을 잡은 이후에 가능했다는 거죠. 자,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뉴욕의 플레이오프 시리즈 승리는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것도 카멜로 앤서니 시절에 앤서니를 데려오면서 윌슨, 챈들러, 다닐로 갈리날리 굉장히 좋은 자원들을 많이 내보냈는데 결과는 플레이오프 시리즈 승리 1회였습니다. 진짜 암울했던 구단이었죠. 자, 하지만 최근 3년 동안에는 모두 다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승리를 따냈어요. 즉 1라운드 탈락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티보도 감독 아래에서 거뒀던 성과였고요. 그 덕분에 작년 여름, 2024년 여름에 2028년까지 티보도 감독은 뉴욕 닉스와 연장 계약에 합의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티보도 감독은 뉴욕에서 꽤나 더 오랜 기간을 재임하겠다 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 경질됐고 그리고 이번 경질과 별개로 향후 3년 동안 총각 티보도 감독은 3년 33미를 수령합니다. 3,300만 달러 수령하니까 돈 생각하면서 또 다음 감독을 준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티보도 감독은 정말 장점과 단점이 리그에서 또 리그 역사상 가장 극명하게 나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닐까 싶은데 티보도 감독이 지닌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휴스턴 로켓츠, 뉴욕 닉스 등등을 거치면서 어시스턴트 코치를 했었죠. 그때 최고의 수비 전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엄청난 수비 지향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비 플랜은 상당히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가장 큰 강점은 정규 시즌 성과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네, 시카고 불스 시절이 이제 헤드코치로서 첫 감독 부임이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62승 따냈어요. 네, 그리고 부임하자마자 올해 감독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시카고 불스를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게끔 합니다. 데릭 로즈, 지미 버틀러, 조아킴 노아, 루올댕 좋은 선수들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고 그리고 시카고 불스는 2010년대 초반 데릭 로즈가 쓰러지기 전까지 리그 최고의 인기팀으로 군림했었죠. 자, 그리고 시카고와 결별을 한 이후에 미네소타 팀볼브즈 감독으로 부임합니다. 장기간 팀을 지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티보도 감독이 지휘봉을 잡자마자 미네소타는 부임 이후에 무려 14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2004년에 미네소타가 케빈 가넷이 정규 시즌 MVP를 받았고 그때 컨퍼런스 결승까지 갔지만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무려 14년 동안 단 한 번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티보도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곧바로 봄농구를 맛봤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닉스 와서는 더 뚜렷한 성과를 냈었죠. 25년 만에 컨퍼런스 결승 진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년 연속 정규 시즌 50플러스 승, 그리고 2021년에 올해의 감독상을 받습니다. 10년의 기간을 두고 2번이나 올해의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만큼 정규 시즌 성과는 확실했고 또 가는 팀마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능력들은 분명히 선보였죠. 자, 그렇다면 티보도 감독이 지닌 약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강점보다 약점을 더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 일단
약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슬롬 3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혹사 감독이다. 뭐 이런 타이틀도 붙곤 하는데, 뭐 출전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뭐 웬만한 선수들 다 주전들 35분 이상 내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네소타 때도 그랬고 시카고 때도 그랬습니다. 자, 2025년 3월, 그러니까 3개월 전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죠. 이 미카엘 브리지스가 직접 혹사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전들의 출전 시간을 줄여야 한다. 선수가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자, 그러면서 벤치 멤버들을 샤라웃 했죠. 벤치 멤버들은 더 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데 주전들의 출전 시간이 너무 길다.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벤치 멤버들을 샤라웃 한 것뿐만 아니라 혹사에 대한 이야기도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길게 뛰면 때로는 우리 몸에 무리가 간다. 티보도 감독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인 즉슨, 아니 우리 벤치도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주전들 갈아대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해당 팀의 선수가 감독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만큼 상당히 뭐 혹사를 많이 시키는 감독이라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2025년 2월 이에 앞서서 카렌서니 타운스가 무릎 쪽에 좀 심각해 보이는 부상을 입습니다. 다행히 뭐 십자인대가 뭐 끊어졌거나 이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데 엄청나게 고통을 호소하고, 그리고 카렌서니 타운스가 얼마 뒤에 다시 뛰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티보도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카렌서니 타운스가 경기 도중에 무릎을 다쳤는데 자기가 상태가 괜찮다고 해서 다시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수 보호라는 그런 개념이나 관념 자체는 거의 없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강박증과 조급증이 있죠. 예를 들어서 3분 남기고 20점 차로 이기고 있어. 그러면 대부분은 세컨 유닛, 서드 유닛 투입합니다. 티보도 감독 그런 거 없어요. 끝까지 주전 굴립니다. 왜? 벤치를 믿지 못하니까. 강박증, 조급증이 너무 세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단순히 선수들을 많이 혹사시킨다, 내보낸다 뿐만 아니라 가비지 타임 때도 벤치를 바라보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팬들, 그 다음에 구단 수뇌부들 분명히 나쁜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똥꼬집이 셉니다. 나이 먹을수록 고집은 세져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유연성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가비지 타임 때 주전들을 투입하는 것과도 뭐 일맥상통하죠. 자, 2024년 4월에 조시 하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지 아누노비가 부상 때문에 뛰지 못했죠.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는 선수들이 진짜 뭐 데스노트처럼 한 명 한 명 사라졌습니다. 왜? 계속 내보내니까 아픈 거지. 자, 그래서 조시 하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누노비가 뛰지 못한다면 뭐가 바뀌냐고요? 라고 기자에게 반문하고, 달라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48분 뛸 거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완전히 심각하게 짜증을 내면서 했던 얘기는 아니지만, 뭐 그냥 티보도 감독 성향 몰라요? 제가 뛰는 거 못 봤어요? 이런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유연성 찾기 힘듭니다. 아누노비가 다치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만한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내보내고 믿는 선수들 48분, 연장 가면 53분 그냥 내보냅니다. 자, 그리고 2025년 3월에 미카엘 브리지스가 아까 그 혹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마디를 건넵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티보도 감독이 황소고집이다, 똥꼬집이다라고 사실 저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끔은 티보도 감독이 자기 방식만 너무 고집한다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스스로에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독한테 우리가 직접 말씀드려야 된다. 상당히 직설적인 이야기였어요. 티보도 감독 고집 너무 세니까 진짜 짜증나 죽겠어. 진짜 미치도록 막혀있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현지 기자들도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물론 뭐 NBA에서 정말 자존심 센 선수들을 이끌려면 자기만의 철학, 고집은 있어야 되는데, 티보도 감독은 그게 세도 너무 세다는 거죠. 티보도 감독은 시카고, 미네소타, 뉴욕을 거치면서 굉장히 훌륭한 수비 전술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공격 플랜은 심플했어요. 그냥 선수들에게 맡기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데릭 로즈 그리고 제일런 브런슨 같은 아주 훌륭한 볼 핸들러들과 함께 했죠. 그런데 이 볼 핸들러들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너무너무 단순한 공격 전개로 이어진 거예요. 수비 전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뉴욕 닉스, 휴스턴 거치면서 예술이었습니다. 다만 수비 쪽에 너무 재능이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공격 쪽에서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고, 10년 전에 시카고나 그리고 10년 후에 뉴욕 닉스나
별반 티보도 감독의 공격 플랜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올 시즌에 뉴욕 닉스의 오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5위지만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 선수들의 재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타운스와 제일런 브런슨이 있는데 탑 7, 탑 10 안에 못 들면 그거는 진짜 문제잖아요. 수비에 비해서 공격 전술이 너무 단순했다. 이런 부분도 아주 크게 작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결과물들이 모여서 결국 티보도 감독은 정규 시즌용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3할짜리 팀을, 승률 3할짜리 팀을 5할로, 5할 승률짜리 팀을 6할 정도로 올릴 수는 있지만 6할 승률을 달성한 팀을 챔피언십을 이끌지 못한다. 이런 한계가 컸어요. 그리고 뉴욕 닉스는 이 부분 때문에 경질을 했고요. 플레이오프 성적이 현저히 낮습니다. 정규 시즌 998경기 뛰면서 578승 420패, 승률 5할 7푼 9리니까 일단 감독으로서 정규 시즌 1000경기를 지휘한 건 대단한 거죠.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최근 들어 뉴욕 닉스에서 계속 플레이오프 승수를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103경기 48승 55패, 승률이 46.6%예요. 그러니까 정규 시즌보다 13%나 낮습니다. 떨어지는 편인 거죠. 이게 뉴욕에서 끌어올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티보도 감독이 단기전에서 강하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파이널 진출도 이뤄내지 못했죠. 자, 그렇다면 뉴욕 닉스는 왜 티보도 감독을 잘랐을까요? 자, 현재 뉴욕 닉스의 선수 구성은 향후 약 한 2, 3년 동안 승부수를 띄울 수 있어요. 선수들의 샐러리 디자인도 그렇고 선수들의 나이도 그렇고 3년 내에 승부수 띄우지 못하면 뉴욕 닉스는 이 멤버로 계속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팀들이 그렇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에게는 굉장히 적당하지만 길지 않은 그런 기회만이 남아있어요. 그쵸? 그리고 주전 혹사시키고 볼 핸들러 몰빵 농구로는 정규 시즌 오케이. 하지만 우승은 불가능하다는 게 현재 뉴욕 닉스 구단 수뇌부의 생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훌륭한 공격 레이팅에 비해서 세부 전술은 현재 부족했죠. 공격 레이팅에 속으면 안 됩니다. 뉴욕이 플레이오프에서 가져갔던 공격 전술은 브런슨 고, 타운슨 고, 그 다음에 브런슨과 타운스에서 파생되는 공격 롤플레이어들의 슛이 들어가면 승, 지면 패, 이 정도였어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농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계를 절감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제일런 브런슨 같은 경우에는 티보도 감독을 굉장히 지지했다. 샴즈의 보도가 있긴 했습니다만 티보도 감독은 언제든지 구성원과 불화가 잠재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분자에다가 굉장히 불화를 많이 일으키는 유형이라는 거죠. 자, 미네소타 시절에 미네소타의 지역 해설자인 짐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고 미네소타 지역에서도 인망이 높은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티보도 감독이 미네소타 팀볼브스를 이끌다가 잘렸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한번 인터뷰를 찾아봤어요. 티보도 재임 기간은 여러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티보도 감독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정말 점점점. 티보도의 경질 통보를 받았을 때 우리는 마치 해방되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티보도의 강압적인 태도는 계란 위를 걷는 기분을 들게 만들었다. 불편했다는 거죠. 짜증났다는 거지. 항상 조마조마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티보도 같은 인간의 경질에 대해선 일말의 연민도 없다. 상당히 워딩이 셌습니다. 짐 패터슨이 스티븐 에이 스미스나 캔드리 퍼킨스처럼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면 그냥 또 그냥 씹고 자빠졌구나 라고 할 텐데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 티보도 감독에 대한 성향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죠. 물론 이거는 뉴욕에서 구성원과 불화가 있었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성향들도 사실 계약 기간이 3년이나 남아있는 감독을 자르게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티보도 감독이 잘리게 되면서 올해의 감독 잔혹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코이, 코치 오브 더 이어 죄다 경질당했어요. 2018년 드웨인 케이시 토론토 감독이었죠. 잘렸습니다. 2019년 마이크 부든롤저 감독 미러키에서 결국 경질당했죠. 닉 널스, 드웨인 케이시 감독의 뒤를 이어서 토론토 감독으로 부임했고 그 다음에 닉 널스 감독이 토론토에서 올해 감독상 받았지만 토론토로부터 또 경질당했고 그 다음에 2021년 티보도 감독 올해 경질, 몬티 윌리엄스 감독 2022년에 올해 감독상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닉스로부터 경질, 그리고 마이크 브라운 감독도 2023년에 올해 감독상 받고 심지어 티보도 감독처럼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 잘렸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3년까지 코치 오브 더 이어 올해 감독상 받은 감독들이 죄다
그 소속팀에서 잘렸습니다. 이 정도면 뭐 잔혹사라고 할 만하죠. 자, 그러면 이제 뉴욕 닉스의 차기 감독 배당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당률이 뭐 전부 다 그냥 옳은 건 아니에요.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 현지에서 내다보는 가장 확률이 높은 인물은 자니 브라이언트라는 분입니다. 이 양반 같은 경우에 뉴욕 닉스의 어시스턴트 코치 생활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때 뭐 이마뉴엘 퀴클리, 퀸틴 그라임스 같은 영건들을 키우기도 했어요. 아직까지 풀타임 헤드코치 경험은 없지만 헤드코치를 맡지 않은 인물 가운데 가장 유망한 감독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뉴욕 닉스와의 또 인연도 있고요. 두 번째가 케니 애킨슨. 애킨슨이 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클리블랜드 감독인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제임스 보레고. 이분도 예전에 뭐 샬럿 감독도 했었는데, 보레고 감독. 그 다음에 마이크 부데놀저, 패트릭 유잉. 패트릭 유잉은 뉴욕 닉스의 전설이죠. 그리고 샘 카셀, 보스턴의 어시스턴트 코치인데, 어시스턴트 코치 가운데는 가장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는 베테랑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프랭크 보겔, 크리스 퀸. 크리스 퀸은 피닉스의 최종 감독 후보에서 지금 아웃된 상태죠. 여기에 뭐 제일 라이트, 마크 잭슨 등등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니 브라이언트가 오면 좋지 않을까. 오히려 노장 감독은 별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마이클 말론이라든지 마이크 부데놀저, 이런 분들보다는 아예 그냥 새 판 짤 수 있는, 또 자기만의 확고한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도모하고 있는 감독이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티보도 감독은 위대했습니다. 뉴욕 닉스의 지난 20년간의 감독을 한번 보실까요? 레니 윌킨스, 어마어마한 명장이죠. 선수로서 감독으로서 전부 다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된 인물인데, 플레이오프 윈 없습니다. 빵승. 레니 윌킨스 다음에 여러분 레리 브라운이었어요. 빵승. 아이지아 토마스 역시나 0승. 마이크 덴토니는 무려 3년 동안 뉴욕 닉스의 감독이었는데 플레이오프 0승. 그리고 오히려 마이크 우드슨 2012년부터 14년까지 카멜 앤서니와 함께 플레이오프에서 7번을 이겼고요. 그 이후에는 뭐 진짜 암울했습니다. 데릭 피처, 커트 램비스, 레이커스의 비선 실세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프 호나색, 데이비드 피즈데일, 그다음에 마이크 밀러는 그 슈터 마이클 밀러 말고 동명이인의 그 지도자가 있어요. 전부 다 제로. 와, 진짜 근데 2015년 이후로는 진짜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티보도 감독이 플레이오프에서만 24승을 따냈어요. 제가 아까 정규 시즌용 감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부임했던 그 기간 동안 5년 동안 4번 플레이오프를 이끌었습니다. 제프 벤 건디 감독 이후로 가장 뛰어난 뉴욕 닉스 감독임은 부인할 수가 없고, 아마도 닉스 팬들은 뭐 티보도 감독의 경질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티보도 감독이 뉴욕 닉스에서 쌓았던 성과에 대해서는 절대 부인할 수 없고 위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2, 3년 동안 뉴욕 닉스가 우승을 이끌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했고, 저는 이 선택이 어떤 감독이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는 옳은 선택이다. 티보도 감독으로는 우승할 수 없다. 제가 뭐 티보도 감독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뉴욕 닉스의 향후 감독은 누가 될까요?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파이널을 지금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쇼킹한 뉴스여서 현재 아침 9시 반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뉴욕 닉스의 티보도 감독 경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댓글 남겨주시면 재밌게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